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이 3만 원대에서 3만 1,000원 구간, 한마디로 이제 여기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3만 원 구간에서 6만 원까지 한 번에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이제 4만 3천 원대 전후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이제 고점에서부터 단기 고점에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장대 음봉이 살짝 떨어졌었죠. 기본적으로 뭐 마이너스 한 이제 6% 정도 마감이 됐는데, 다행히 오늘 마이너스 6% 마감이 된 게 그대로 반등으로 상승이 나왔고, 대신에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말 그대로 한번 흔들리는 흐름이 오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이제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거를 그냥 더 가져가야 될까 고민이 많이들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뭐 유상증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 이러한 생각도 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구간에서 얘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까, 유상증자 가능성은 진짜 없는 것과,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점에서부터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올 때는 크게 봤을 때 이제 뭐 돌발 공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돌발 공시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뭐 최대주에 관련된 이제 뭐 매도권, 그죠? 블록딜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자 경고 이런 공시가 나올 때 일부러 뭐 하락 주장을 주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주가를 이끌었던 메인 수급의 이탈,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일단 이제 네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봤을 때 올랐고, 거기에 관련된 수급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진행이 됐나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한 번에 이제 눈에 보기 편하기 위해서 보조지표로 이제 수급들을 어느 정도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 이 파란 색깔이 외국인 보유수량, 빨간 색깔이 기관 보유수량, 이 이제 그 까만 색깔이 개인 보유 수량이에요. 얘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세로로 한번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수급 변화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수급 변화가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이때는 이제 여기 까만 색깔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기관이나 외국인이 물량이 거의 없었는데, 이때부터 뭐야?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을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쓸어 담기 시작하면서 크로스되는 구간이 나와요. 완전히 크로스되는 구간. 그 크로스되는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그쵸? 여기서는 분명히 딱 봤을 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 외국인이나 기관은 물량이 바닥권에 있고, 이 개인들이 물량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개인의 물량들이 이제 밑으로 있고, 그 위로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개인들의 물량이 지금 보면은 완전히 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거의 이때 위에 정점을 찍어요. 근데 주가가 딱 봤을 때 어떻게 갔죠? 주가 같은 경우는 아니나 다를까 상승, 하락, 상승. 한마디로 뭐예요? 개인들의 물량이 다 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때 이 일봉상의 강력한 저항 매물대를 뚫고 추가로 급등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 기관과 외국인이, 그쵸? 개인들의 매도세를 이제 이 유도를 하면서 물량을 쓸어 담으면서 급등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날짜가 이제 언제부터였죠? 이 수급이 받기 시작한 게 여기 2024년도 10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4년도 이제 10월 14일부터 물량이 어떻게 이제 변경이 됐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24년도 10월 14일에 관련된 누적 순매수와 순매도 현황이에요. 그렇죠? 이 보면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물량이 뭐 이제 28만 주 정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물량을 이제 35만 주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누적 순매도가 이제 진행이 됐고, 근데 이게 봐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 물량이 갑작스럽게 20만 주대에서 400만 주대로 늘어나더니 갑자기 어떻게 돼요? 600만 주대 늘어납니다. 그리고 뭐야? 800, 900,
천만 주가 진행이 돼요. 기간 같은 경우도 30만 주대에서 160만 주, 막 500만 주, 6만 주대까지 물량을 급속도로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자 기준으로 외국인의 보유 물량은 28만 주 기준에서, 그쵸? 이게 이제 24년도 이제 10월 14일 기준이죠. 그리고 현재 25년도 5월 29일자 기준으로 외국인의 물량은 3,100만 주로 늘어났어요. 이게 누적 순매수예요, 누적 순매수. 그쵸?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는 보유 물량이 1,200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의 물량들이 봐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5년도 4월달까지만 하더라도 1,600만 주, 뭐 5월달 초반 하더라도 1,900만 주예요. 당장의 25년도 5월달까지만 보도하더라도 1,600만 주에서 3,100만 주까지 거의 곱하기 2배 이상 물량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는 1,200만 주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전에 저항 매물대를 뚫고 주가 급등했을 때, 그 저항 매물대라는 건 우리가 여기로 얘기하죠. 여기를 뚫고 급등했을 때가 이게 언제예요? 5월달이야. 그럼 5월달에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준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가 여기서부터 상승하라 이러한 구간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같이 작업을 한 거지만, 그 뒤에, 그쵸? 그 뒤에 이 대세 상승을 준 거는 뭐예요? 철저하게 외국인의 수급 견인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 기관들의 매도세보다는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 외국인의 매수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130만 주를 매수를 때렸어요. 어제도 140만 주를 매수를 때렸고, 얘는 어제 이렇게 하락 음봉이 나왔을 때조차도 뭐예요? 이 물량들을 쓸어 담은 겁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수급상으로 봤을 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의 본격적인 매도세가 이제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도세가 시작이 될 때, 외국인의 이제 진정한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매도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유상증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3년간에 이제 거의 2조 6천억 가량의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1조 3조 투자도 나오고 있죠. 그쵸? 근데 일단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3년간에 2조 6천억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한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현금은 이미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올해 1분기 기준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번 25년도 기준이라는 거야. 25년도. 이번에 나온 분기 보고서. 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두산이 보유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가 넘는다? 3조 원이 넘는다고 나와요. 24년도에 비교해서 부채 비율은 이미 200% 미만이고, 한마디로 우리들 현금성 자산 이미 3조만 넘게 갖고 있다. 이 현금성 자산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설비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이거 유상증자 할 생각 없다. 왜? 유상증자 할 생각이 만약에 있었으면, 이게 지금 나온 기사가 언제인가요? 25년도 지금 여기 5월 25일자 기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얘네가 3년간에 2조 6천억 설비 투자를 해? 이거 얘네들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네. 유상증자 필요하겠네. 이게 아닌 거죠. 왜? 그 밑에 대규모 투자와 현금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굳이 얘기를 하잖아. 유상증자를 이제 필요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자금 조달을 할 기업들은 현금성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하다고 굳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굳이 얘기하는 건 유상증자에 관련된 풍문, 유상증자에 관련된 찌라시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거야. 과거에 금양을 봐봐요. 이렇게 현금성 자산 충분하다고 얘기 나와요? 그런 얘기 안 나와. 그렇죠? 근데 얘네들 이러한 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금 조달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러한 기업들이 그냥 유상증자를 다 때립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러한 내용이 아예 없어요. 대놓고 그냥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 이미 설비 투자할 금액보다 훨씬 더 많고 충분하다 얘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당장 유상증자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구간에서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더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한 내용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랑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오션. 그쵸?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월봉상 봅시다. 월봉상 보면은 얘가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이 구간까지는 박스권
등락이 오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간에 잠깐 이탈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강력한 저항 매물대는 다 어디예요? 여기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 돌파를 했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을 보여드릴게요. 하나오션이 얘 딱 봐봐요. 박스권 등락이 어디서부터 어디죠? 박스권 등락이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그쵸? 얘 역시도 이런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고 근데 이 구간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구간에 있을까요? 딱 여기에요. 지금 월봉상. 이게 뭡니까? 두산의 자리예요. 두산의 자리. 근데 하나오션도 이 구간을 돌파를 했죠.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지켜요? 이 위에 저항 매물대가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그쵸? 말 그대로 이게 윗골이 맞고 떨어지고, 그쵸? 이 맞고 떨어지는 자리. 한마디로 뭐야? 여기 또 맞고 떨어지는 자리. 한마디로 뭐예요? 얘는 이 구간을 여기 돌파하는 순간부터 하나오션 역시도 어디 자리? 하나오션 역시도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순간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뭐야? 가야 되는 자리였어요. 가야 되는 자리. 이 흐름이 나오면서 그러면 두산의 이 자리를 체크를 하면 우리가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얘 역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얘 역시도 지금 딱 보면은 하나오션에 있어서 이러한 자리를 지금 이렇게 돌파를 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오션의 그 자리가 두산에서는 어디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그쵸? 이 자리까지는 뭐야? 중간중간, 일봉상 중간중간 음봉은 나올지언정, 그쵸? 월봉상 이 자리는 이변이 없는 한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제가 하나오션에서도 딱 이 흐름 나왔을 때 얘기했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말고, 그쵸? 요러한 구간에서 딱 이렇게 돌파되는 순간 이때가 언제였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25년도 1월달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월복이죠. 하나오션 25년도 1월달에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25년도 언제예요? 1월 25일. 한마디로 뭐야? 아, 월봉상 이 자리는 지켜졌다. 이 구간은 밑으로 안 내려오는구나. 그럼 이 구간 돌파가 된 상태에서 월봉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 목표가 잡아드려요. 들어보세요. 자리가. 그리고 하나오션의 우리의 1차 목표가는 최소 어디? 8만원에서 10만원. 이 구간 전후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기하죠. 이 구간 전후까지는 봐야 된다. 근데 이러한 자리가 1월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2월달. 여기 3월달, 여기 4월달 어떻게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킨다는 거야. 그죠? 제가 얘기했던 여기서부터 이 자리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지금 현재 월봉상은 이 자리에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달 5월 달이 지나고 6월 달, 7월 달에 이 자리 지킬 가능성 있다 없다? 저는 있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하나오션 때처럼 어느 정도의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에 왔을 때 따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목표가 매도 사인을 전체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010-3212에 5248 이쪽으로 우리 이제 두산이라고 이제 보내주셔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련된 이제 고점에도 타점 그러한 내용들 꼭 다 받으시고 구독자 분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구독을 했다라고 해서 문자가 나가지 않고 구독을 했다라고 이제 문자를 주셔야 문자 인증을 주셔야 그러한 내용들이 나가요. 자,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천사 주식TV 요거를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5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장중 실시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진행을 하니까 자, 제2의 하나오션처럼 어느 정도 정확한 고점 매도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010-3212-5248로 두산이라고 이제 지금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제 과거와 현재와 다른 점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와 현재랑 다른 점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야? 수주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찍어봤을 때 서부 발전에 관련된 가스터빈 국산화, 사우디에서 발전기에 관련된 수주, 사우디에서 또 3,400억 수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과거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공공 사업에 관련된 입찰 참여가 제한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뭐야? 해제가 됐어요. 이 제재가 해제가 됐다고. 그럼 뭐예요?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럼 뭐예요? 그거 다 쓸어 담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추세면. 그러니까 이 구간이 아니야, 뭐야? 이 구간보다 더 갈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브리핑 역시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도 전량 매도를 할지, 절반 매도하고 남은 절반은 더 가져갈지,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이 당선이 됐을 때의 대응 방법, 그리고 김문수가 됐을 때의 대응 방법도 제가 똑같이 그 상황에 맞춰서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갖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 010-321-5248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련된 정확한 브리핑, 정확한 고점 매도 타점 코다 받으시고, 그리고 아직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눌림목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한 자리를 매수 급소 자리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타점 공유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한 달에 종목을 막 5개, 10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펩트론,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쵸? 급락이 나오고 여기 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쵸?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개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운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쵸? 이제 47,00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쵸?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맞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길 바래요.